자, 안녕하세요. 수학 상하 15단원 함수 부분 파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 함수의 정의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교재 15단원 첫 번째 대응이란 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대응이 뭐냐? 라고 하면 대응은 일단 대응을 하려면 집합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이렇게. 뭐 A는 원소들을 이렇게 쓰시고 B라는 원소들을 이렇게 쓰시면 자, 이 안에 원소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뭐 A1, A2, A3, B1, B2, B3. 대응이라는 건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 두 집합에 있는 원소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대응이라고 해요, 전부 다. 이런 것도 대응이에요. 이런 거. 라고 하면 A1은 B1, B2, B3랑 연결이 돼 있고 A2는 B2랑만 연결돼 있고 A3, B3랑만 연결돼 있다. 이런 걸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응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이 원소의 대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1과 B1이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쌍이라고 하죠.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A1과 B2랑 A1과 B3랑 그죠? A2는 B2랑 그리고 A3는 B3. 그래서 이 대응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응, 이렇게 표현해도 대응입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이런 대응 중에서 거기 보시면 대응,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함수는 뭐냐?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읽어보시면 두 집합 X, Y에 대해 X의 각 원소에 대해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 함수를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원소 하나가 여기에는 원소 하나로 대응할 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는 대응이긴 한데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1이라는 A의 원소 하나가 B의 원소 하나랑 대응하는 게 아니고 세 개랑 대응하죠. 그죠? A2는 하나 대응합니다. A3도 하나 대응하고요. 근데 A1이 세 개랑 대응하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함수는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대응이냐? X의 원소 하나당 Y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가 대응하는 대응이라고 쓰면 되겠죠. X의 원소 하나당 Y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는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D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볼게요. 뒤에 여기에 1, 2, 3,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1이 A랑 대응되고요. 2가 B랑 대응되고 3이 C랑 대응됩니다. 자, 이건 이 대응은 함수이냐? 라고 하면 자, X의 원소 하나당 Y의 원소 하나가 대응됐죠? 그죠?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거 함수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를 보시면 X의 원소 하나, 1이 A로 하나 대응됐고 2도 B로 대응됐고 4도 C로 대응됐는데 3은 대응이 안 됐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당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3은 하나가 대응된 게 아니고 딴 게 대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이고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여기 세 번째 X Y 그리고
1, 2, 3 A, B, C 1은 A에 대응되고요 2는 B에도 대응되고 C에도 대응됩니다 3은 C에 대응되고요 이렇게 자 얘도 함수냐 라고 하면 2라고 3은 하나씩 대응되는데 2는 2개 대응되죠 Y랑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함수라는 건 X에서 Y로 가는 대응입니다. X에 있는 원소랑 Y에 있는 원소가 대응되는 것. 그것들을 모은 것. 그 대응이 함수인데 단 X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씩이 각각이 Y의 원소와 하나가 대응돼야 돼요. 얘도 하나 대응되고 하나 대응되고 하나 대응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얘는 대응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대응되지 않습니다. 얘는 2개 대응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쌤이 예를 들게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어요.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하나의 음료수가 나오면 그건 제대로 작동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눌렀는데 2개가 나왔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횡재이겠지만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 그리고 눌렀는데 안 나왔어. 그럼 정말 잘못됐죠. 왜냐하면 본인이 손해를 봤으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 버튼 하나 눌렀을 때 2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거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쌤, 요런 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함수니까 라고 하면 자 1, 2, 3, 4는 지금 앞으로 이제 쌤이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썼죠. 함수는 항상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자, X가 들어가는 값이고요. Y가 나오는 값이라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통 X 들어가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원소의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값의 전체 집합. 이게 공역입니다. 공역. 함수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집합과 나오는 집합, 즉 대응되는 집합이 항상 2개인데 그 집합이 2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집합과 나오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집합을 다 모은 집합을 정의역, 나올 수 있는 원소를 다 모은 게 공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오는 건 다르죠. 들어가서 나오는 건 A, B, C 이 3개만 나오고 D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집합이 공역이라면 실제로 나오는 집합 그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은 지금 항상 우리가 함수라는 건 2 집합의 대응 관계고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치역 공역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역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들을 모은 집합 값 C자를 써서 함수값을 모은 집합을 얘기해요. 함수값을 모은 집합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역은 공역은 A, B, C, D가 되는 거겠고요. 치역은 A, B, C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쌤, 이것도 함수인가요? 라고 하면 지금 얘도 함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1 들어가서 A 하나 나왔고 2 들어가서 B 하나 나왔고 3C, 4C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정역 1, 2, 3, 4 공역 A, B, C 치역 A, B, C 분명히 함수가 맞습니다. 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3, 4는 C에 이렇게 하나로 가도 상관없나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판기에서 이 버튼 눌러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이 버튼 버튼 2개가 같은 음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3번 버튼을 눌러도 C가 나오고 4번 버튼을 눌러도 C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가 나온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판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하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하나가 나올 수만 있는 대응은 전부 다 함수라고 하고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 모은 거, 들어가는 문자들을 다 모은 거 정역, 나올 수 있는 걸 다 모은 거 공역, 실제로 나온 것을 모은 거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함수 펑션의 약자 f를 짜서 앞으로 함수는 자 들어가는 집합이 x, 나오는 집합이 y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함수 f는 들어가는 게 x, 즉 정의역이 x고 나오는 거 y, 공역이 y다 라고 표현하면 저렇게 함수를 표현하면 돼요.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x는 정의역, y는
공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게 정역입니다. 얘는 치역이고요. 치역. 공역입니다. 치역은 따로 있어요. 치역에 이 조건제시법의 집합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이 기호를 주는데 이게 치역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치역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fx x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 라지 x는 정역이에요. 그죠? 그 스몰 x는 정역에 있는 원소를 얘기하죠. 이 삼지창은 원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가 함수 f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fx. 그지? 여기 x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 들어가면 fx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걸 나오는 게 이 집합의 바 왼쪽에 있으니까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1이 들어갔죠? 그럼 f1은 얼마냐? 라고 하면 1이 1로 같습니다. A로 같습니다. A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가 들어가서 B가 나왔다. 그럼 F에 2가 들어가면 B가 나온다. F에 3이 들어가면 C가 나온다. 그죠? 자, 정역에 넣으면서 1, 2, 3 다 들어갔어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A, B, C. 이걸 모은 거. A, B, C를 모은 거. 요게 바로 치역인 거예요. 그죠? 이 치역을 이렇게 나열한 걸 원소 나열법, 이렇게 표시한 걸 조건제시법이라 하고, 이 조건제시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너네한테 이거는 사실 이 표현은 확률통계에서도 쓰입니다. 수원수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만 기억해야 돼요. x가 라지 x에 들어가 있을 때 fx를 모은 집합, 치역이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거는, 그러면 쌤 실제로 치역은 무조건 공역에 포함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역은 나오는 함수값인 거고 나올 수 있는 게 공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역은 A, B, C인데 실제로 나오는 건 A, B, C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치역이고 이게 공역이니까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그지? 저희는 함수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자, 함수의 상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두 함수가 같다 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정역이 일단 같아야 됩니다. 거기 줄 쳐주세요. 거기 서로 같은 함수 fx와 f와 g의 정역과 공역이 같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함수가 같으려면 즉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 이러면 f의 정역과 g의 공역이 f의 정역과 g의 정역, 그리고 f의 공역과 g의 정역 둘 다 같아야 돼요. 자, 정역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아. f랑 g라는 함수가 정역, 공역이 같고, 그 다음 f랑 g의 함수값이 들어갔을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즉 정역에 있는 모든 함수가 다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함수값이 같게 나온다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얘가 잘 적혀 있습니다. 자, 정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역은 아무 말도 없죠. 그죠? 공역이 아무 말도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실수라는 뜻이에요. y는 실수.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fx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gx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라고 하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쌤, 함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정역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다. 그리고 fx는 x다. 라고 하면 이 정역과 이 함수식으로 우리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역을 세웁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가 y를 세웁니다. 이 y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그어서 x에서 y로 가는 게 함수 f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대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1이. 왜요? fx는 x니까 x에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f 마이너스 1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나온 값이고 f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1이 f를 통해서 쭉 연결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네요. 1 들어가면 1 나옵니다. 1 들어가면 1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1로 간다. 그지? 그래서 y의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이고 공역은 실수 전체인 거죠. 됐어요? 자, 지랄 함수를 써보겠다. 자, 정역은 똑같았어요. 정역 x로 똑같았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 그리고 지랄 함수 통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이 함수식에는 정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서 3번 곱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겠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랑 대응되고 2를 3번 곱해요. 1도 3번 가겠네. 1로 가겠네.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어떤 함수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함수식이 다르니까. 하지만 정역이 1과 마이너스 1만 있는 형태라면 그리고 공역이 실수라고 하면 이 두 함수식은 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거죠. 왜냐?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다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f랑 g랑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추가가 되면 만약 여기에 이렇게 2가 하나만 추가되면 2는 2로 갑니다. 그지? 2는 2로 가요. 그죠?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로 가겠네요. 그죠? 2는 8로 가니까 이렇게 정역이 하나 추가되면 이 위에 있는 f 함수는 2는 2로 가고 g라는 함수는 2는 8로 가니까 함수값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가 들어갔을 때 다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다른 함수값이 나오면 무조건 다른 함수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지난번에 쌤이 수업할 때 함수의 그래프 설명한 적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xy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고 그 순서쌍을 집교자 비율에 표현한 후 그 표현한 점들을 모은 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함수의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함수의 그래프 써있네요. f라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정역, x의 원소, x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 스몰 fx의 순서쌍 전체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몰 x가 정역의 원소입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는 순서쌍을 표현합니다. 들어가는 값 x, 나오는 값 fx.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왼쪽에는 x좌표, 오른쪽에는 x랑 대응되는 fx 값을 컴마를 찍고 요거가 바로 순서쌍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냐면 이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 1. 그래서 이 함수의 순서쌍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이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거를 모은 집합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요게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이제 풀어 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유식하게 수식으로 쓰면, 집합기호로 쓰면 아까 얘기했죠. 집합기호로 쓸 때 치역도 우리가 집합기호로 조건제식법 썼잖아요. 마찬가지 그래프도 조건제식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뭘 모으는 거냐면 이 순서쌍을 모으는 겁니다. 어떤 순서쌍을 모으는 거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x를 집어넣어서 그 x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값 fx랑 x, fx를 순서쌍으로 모으고 그것들을 다 모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 왼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fx가 x제곱. 자,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함수식 fx는 x제곱으로 줬습니다. 그죠? 이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요게 순서쌍이에요. 0이 들어가면 0이 나옵니다. 0,0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죠. 1,1 이걸 모은 집합 요렇게 요게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이걸 그래프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합을 이름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문제는 걔를 직교좌표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직교좌표라는 건 x축, y축이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이 직교좌표 위에는 어떤 점에 x축으로 수선해만 내린 게 마이너스 1이고 y축으로 수선해만 내린 게 플러스 1이 되는 그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 좌표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0,0은 x가 0, y가 0일 때 1,1은 x가 1, y는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점 좌표. 그래서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이 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함수식이 저렇게 돼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요 세 점을 모은 겁니다. 자 그래프는 그래서 사실 점들을 모은 거라서 직교좌표에서는 점의 집합, 즉 그림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저기가 똑같은 함수예요. 함수식은 똑같은데 정의역만 바뀌는 겁니다. 정의역이 어떻게 바뀔 거냐? 라고 하면 모든 실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x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fx는 함수식이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절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자,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한다면 자, x가 모든 실수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은 실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 이 세 점도 무조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점을 찍자. 그지? 0,0, 마이너스 1,1, 1,1을 찍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지난 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다.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점들을 찍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 라고 하면 x가 2분의 1이면 제곱해서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점을 찍어라 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 2분의 1 x값이 2분의 1 y값은 4분의 1이 되면 점을 찍어라 라고 했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두 번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로 떨어지는 점 요 점을 연결하고 나머지 것들을 연결을 하면 점들의 집합이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되겠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된다. 왜? 들어가는 x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x가 무수히 많습니다. 나오는 함수값 fx도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x, fx라는 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걔를 연결시킨 이 그림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던 거죠.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다.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 함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fx라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fx의 그래프의 조건 제시법.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함수이기 때문에 x가 하나 들어가면 y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 x가 하나 들어가면 y가 하나 나오냐? 라고 하면 이 점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점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봐봐. 이 점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a, 얘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들어가면 b가 나오는 거죠. 그죠? x가 얘가 들어가는 값, y가 나오는 값이니까 x 하나에 y 하나예요.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어떨 때 뭐가 들어가고 어떨 때 뭐가 나오냐? 라고 하면 자 이렇게 y축이죠. 얘가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이 x는 a죠. 왜냐하면 x가 a인 점들을 모은 거죠. 여기가 x는 a입니다. 여기서도 x는 a고 여기서도 x는 a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x는 a라고 표현되죠. 그죠? 이 x는 a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곧 이 함수의 fx 값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런데 함수는 들어가는 값이 하나면 나오는 값이 하나야 되니까 들어가는 값이 x는 a라면 그때 나오는 값이 하나가 되려면 이 x는 a랑 이 그래프 fx랑 만나는 점이 하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축, Y축.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X는 A랑 만나는 점. 여기가 X는 A입니다. 만나는 점 하나죠. X는 A랑 만나는 점 하나입니다. X는 A랑 만나는 점 하나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정의역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아무 말도 없다. 그 얘기는 정의역이 실수니까 X는 A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마다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면 곧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얘들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고 하면, 자,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는 A가 하나인데, 자, 만나는 점이 B, C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그래프상에 있는 이 두 점은 A가 들어가면 B가 나오고 A가 들어가면 C가 나오는 점들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이 함수를 표현하냐라고 하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값은 A 하나인데 나오는 값이 B, C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 대응하는 거. 들어가는 값 하나가 나오는 값이 꼭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버튼 눌렀더니 아까 말했죠? 음료수 두 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X가 A야. 그때 만나는 값이 하나 B, 하나 C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하면 이걸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쟤네들 함수라고 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는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 Y 이렇게 돼야 함수인 거고, 얘는 XY의 관계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해서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는 아닌 거죠. 그죠? 방정식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방정식이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XY에 대한 관계식일 거 아닙니까? 그걸 만족하는 XY 컴마를 항상 점으로 찍어 넣는 게 다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래프, 저것도 그래프인데 얘는 함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왜? X 하나에 Y 하나가 나오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동그란 원의 방정식, 얘는 홈수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함수인 것들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런 함수가 아닌 것들은 그냥 방정식의 그래프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대1 함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함수 중에서 어떠한 규칙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 어떤 규칙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대1 함수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중에서예요. 1대1 함수니까 앞으로 1 쓸 거예요, 쌤은. 1대1 함수. 1-1 함수하면 이거 1대1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는, 저건 함수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그러한 대응을 얘기해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어떠한 식을 만족하냐면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X1이랑 X2가 다를 때 fx1하고 fx2가 다르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 x1, x2는 정역의 원소이다. 그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x1하고 x2는 정역의 원소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x1, x2는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두 개를 뽑은 거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정역에서 뽑은 두 원소인데 서로 다른 두 원소입니다. x1과 x2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정역에서 뽑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따로따로 함수값을 타고 가면, f를 타고 가서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되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 1, 2, 거기 보시면 밑에 예제가 들어져 있네요. 1대1, 2, 1, 2, 3, A, B, C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X, Y, F라고 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 2가 이 정역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이렇게 두 원소를 선택을 해보자고. 자, 1은 A로 2는 B로. 다른 두 원소가 다르게 같죠? 자, 이렇게 선택해보자고. 2, 3. 2는 B로 3은 C로. 다른 게 다른 걸로 같죠? 자, 1, 3. 1A로 3C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만족하냐라고 하면 이 함수 F는 이 식을 만족합니다. 왜? 정역에 있는 원소 3개, 그 중에 2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단 2개씩을 뽑아야 돼요. 그 경우가 몇 가지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3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통에서 배우겠지만 3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크게 3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 2, 1, 3, 2, 3. 이 3가지를 뽑았을 때 각각 함수값이 다른 값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듭니다. 그죠? 저 식을 참으로 만드는 함수를 모은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즉, 이 조건을 참인 조건으로 만들어준 함수 F를 모은 거죠. 그죠? 저거의 진리집합 F, X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되네요. 1, 2, 3, A, B, C, D. 1은 B로, 2는 A로, 3은 C로, X, F, Y.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입니다. 왜? 1대1 함수는 이것만 참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저 식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2개 뽑았어. 서로 다른 값으로 갑니다. 이렇게 2개 뽑았어. 서로 다른 값으로 갑니다. 이렇게 2개 뽑았어.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가죠. 이렇게 정역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를 뽑을 때마다 다 다른 값으로 가면 그게 바로 1대1 함수인 거죠. 근데 그거 아닌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요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식이 1, 2, 3, A, B, C, D. 1은 이렇게, 3은 B로. 자, 이건 함수인 건 맞습니다. 함수라는 건 x 하나 들어가면 a 하나 나온 거고 2 하나 들어가면 a 하나 나온 거고 3 하나 들어가면 b 하나 나온 거니까 분명히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에 있는 원소 하나랑 대응되는 거,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랑 하나씩 나오면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함수는 맞는데 문제는 1, 2는 이렇게 뽑았어요. 정역에는 서로 다른 두 원소를 뽑아서 걔네들이 함수값으로 갔는데 그 둘이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거짓말이 되네요. 왜냐면 F1과 F2는 들어가는 값 1, 2가 다른 값인데 나오는 값이 A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F1과 F2가 하나의 값, 함수값 하나의 A 값 있죠. 그거랑 같이 우리가 대응되므로 안 됩니다. 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A는 X랑 몇 개 대응되니 하면 X가 2개 대응되는 거죠. 여기 잘 봅시다. A, B, C 전부 다 하나씩 대응되죠. 자, A, B, C 하나씩 대응되고 D는 대응되지 않죠. 그죠? 얘는 0개, 1개, 1개, 1개. 자, 얘는 뭐겠어요? A는 2개, B는 1개, C는 0개, D는 0개.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얘가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냐면 요 A 때문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공역에 있는 원소 있죠? 공역에 있는 원소가 X, 정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든가 대응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씩 대응되죠. 얘는 대응 안 되죠. 근데 얘는 2개 대응되죠. 그러니까 2개 이상 대응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y 하나가 x랑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대응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을 설명해 볼게요. 1대1 대응. 자,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큰 차이가 없잖아. 왜냐하면 함수는 대응이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응이라는 건 그냥 x, y를 연결시킨 건데 이게 1대1 연결시킨 거고 얘는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다 그냥 1대1로 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런데 우리 한글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자. 1대1 함수는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
요 식을 만족하는 거. 1대1 함수는. 그리고 1대1 대응은 뭐냐? 이 식을 만족하면서 첫 번째 x1과 x가 다를 때 fx1과 fx가 다른 이런 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1대1 함수를 일단. 그러면 저걸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대1 함수가 두 종류가 있죠. 1대1 함수 두 종류. 얘는 y 하나에 x가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 얘는 y 하나에 x가 하나 대응되고 그 다음에 y 하나에 x가 대응되지 않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두 개 이상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한 개나 0개는 괜찮아요. 그죠? y에 하나 대응되든가 y에 x가 대응 안 돼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얘는 a, b, c를 모은 게 치역이자 공역이죠. 얘는 a, b, c를 모은 게 치역이고요. a, b, c, d를 모은 게 공역이라서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대1 대응 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이므로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포함한다 라는 건 여기에 있는 원소 전부 다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에 있는 전부 다 1대1 대응 원소들이 싹 다 있는 거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들이 전부 다 1대1 함수에 들어가므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에 포함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쌤 이거를 어떻게 외워? 자, 이 1번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P면 Q에다가 두 줄 그어졌으니까 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조건에 대우 조건이 있습니다. 대우 조건. 이 조건의 대우 조건은 이거 반대면 이거이다. 즉 fx1 그리고 fx2. 자, 이 조건의 부정이겠죠? 부정은 이렇게 됩니다. x1이랑 x2랑 같다. 이거. 그지? 자, 요걸 만족하면 1대1 함수입니다. 거기에 치역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자,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y 값이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x 값도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봐봐. y 값이 a로 같은 값이면 여기 들어가는 값도 같은 값이어야 되는데 1, 2 다른 값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안 된다예요. 자, y 값이 a 두 번 선택됐으면 2가 a로 두 번 가니까 얘가 a면 얘도 2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b면 들어가는 값이 1, 1, 그지? 1, 1 같습니다. cc면 나오는 값이 cc면 들어가는 값은 3, 3 이렇게 같아야겠죠. 그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는 얘네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유일함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두 개를 잡아놓고 걔가 같아지면 유일하다라고 해요.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았어. 근데 그 둘이 같아. 그리고 또 두 개를 뽑았는데 둘이 같아. 그 얘기는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죠? 두 개를 뽑았는데 같아. 그 얘기는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냐? y값 하나당 x값 하나에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일치되진 않죠. 왜냐하면 y값 하나에 x가 두 개 이상 대응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의 한글 표현은 y값 하나당 x가 두 개 이상 대응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얘죠. 두 개 이상이라는 건 한 개 또는 0개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가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씩 대응되거나 대응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냥 요거 여기 어렵지 않잖아. y값 같을 때 x 같다. 그지? 그거의 대우 명제. 요거와 부정 x1, x2가 다를 때 f1, fx2가 다르다. 이게 1대 함수. 거기에 치역 공역이 같은 거. 치역 공역이 같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d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 d가 뭔데요? 라고 하는 y가 x에 대응되는 경우가 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걸 만족하는 건 y 하나에 x가 2개 이상 대응되지 않는 거니까 x가 1개 대응된 거나 x가 대응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y 하나에 x가 하나씩 대응되거나 아니면 대응되지 않는 건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얘기는 요 d가 사라지는 거죠. 요 d가 사라진다는 뜻은 뭐냐면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치역 공역의 같은 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y 하나에 x가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대1 대응인 정확하게 x 하나당 y 하나가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고요. 1대1 함수는 x 하나당 y 하나가 매칭되는데 y의 치역 말고 공역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 자, 1대1 대응은 x 하나 y 하나가 1대1 매칭. 1대1 함수는 x 하나 y 하나가 1대1 매칭인데 공역에 나머지가 좀 남아있는 형태. 치역 1대1 매칭하고 그리고 남는 게 좀 있는 형태. 이렇게 d라는 게 남아있는 형태. 이럴 때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 1대1 함수도 아닌 것은 바로 이렇게 y 하나에 x가 2개 이상 대응되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1대1 대응을 만족하잖아요.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우리는 뭐가 정의되냐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도 정의되게 마련입니다. 왜냐? 1대1로 매칭되기 때문에 요 반대로 가는 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가 들어가면 1이 나오고 b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c가 들어가면 3이 나오니까 반대로 가는 함수가 정의되죠. 그죠? 쌤, 1대1 함수는 안 되나요? 1대1 대응만 됩니다. 왜요? a는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고 c는 3이 나오는데 d는 뭐가 나와? 안 나오죠. 자, 이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면 그 대응을 반대로 가서 이렇게 반대로 가는 대응을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이름하고 걔를 이름할 때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 그런데 1대1 대응이면 x, y가 하나씩 대응되니까 y 하나 들어가면 x가 하나 나오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대1 함수는 y에 대응 안 되는 x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가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봤더니 a, b, c는 x에 하나씩 대응되는 건 맞는데 d라는 값은 들어가도 나오는 함수값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 집어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d를 집어넣었더니 안 나왔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 요 d 때문에. 그 d가 있는 건 치역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1대1 함수라 하더라도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 공역의 같은 함수, 즉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으로 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번식을 만족해야 되고 2번식을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공역을 y라고 쓰고 치역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죠. 이게 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요게 치역. 얘랑 공역인 y랑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치역 공역이 같다. 니네한테 유식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얘가 뭔 뜻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 치역 공역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 1대1 대응이 되면 뭐가 되냐면 함수 f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f 인버스라고 불러요. 인버스 f라고도 부르고요. 얘가 존재한다. 역함수는 뭔데요? 라고 하면 x가 들어가는 값, 나오는 값이 y라고 한다면 반대로 요 y에 있는 집합이 들어가고 x에 있는 집합이 나오는 그러한 대응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프를 한번 판별해 볼까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그냥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판별해라 라고 하면 자, 우리 밑에 있는 식 보시면 자, 요렇게 돼 있네.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다. 올라가다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함수인 건 당연해요. 함수라는 건 요렇게 x는 a를 그리는 거죠. 즉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x는 a를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인 거예요. 하나 들어가서 하나가 나온다. 이 얘기는 x가 a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하나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어, 그지? 요런 것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 x 하나에 y 두 개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1 함수냐라고 하면 1대1 함수는 y 하나에 x 하나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지? 1대1 대응은요,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되고 y가 대응되지 않는 값도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공역이 뭐가 되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으면 공역은 무조건 실수 전체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되는지 확인하려면 x가 평행한 직선 y는 b를 그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a, b가 되고 y 값이 b면 x는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y 값이 b일 때 x 값은 a 하나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 b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될 때 하나, 이렇게 될 때 하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의 공역은 실수 전체에 아무 말도 없으면 자, y는 b가 실수 전체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y 값이 하나일 때 항상 x 값이 하나 대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네한테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x축, y축.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면 공역은 뭐다? 실수 전체다. 그럼 y 하나에 x가 하나 대응되냐? y는 b일 때 교점이 하나니까 아 a 하나 나오는구나. y 하나에 x 하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수 전체가 공역이라고 하면 실수 전체가 공역이라고 하면 y는 b거든요. 이때 만나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 이 얘기는 이 y 값이 들어가서 나오는 x 값이 없다는 거니까 y 하나에 x가 대응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y 하나에 x가 두 개 대응되는 거 없죠. 여기 위에는 y 하나에 x 하나, 이 밑에는 y 하나에 x가 빵개, 그지? 이때는 두 개는 대응되지 않으니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y 하나에 일단 여기가 y는 b라고 하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네요,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a. 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면 분명히 x는 하나 들어가고 y는 하나 나오니까 함수는 맞습니다. x 하나당 y 하나가 만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y 하나에 만족하는 x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지? 그 둘이 다릅니다. y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거랑 대응되는 x가 두 개다 라는 뜻은 y 하나에 x가 두 개 이상 대응되지 않아야지만 1대1 함수라고 하고 거기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치역이 전체 실수, 공역도 전체 실수니까 얘는 1대1 대응. 얘는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되고 y 하나에 x 안 대응되는 것도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 얘는 y 하나에 x가 두 개 대응되는 것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함수.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니까 함수이긴 한데 y 하나에 x가 두 개 대응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두 개 대응되는 거 안 돼요. 자, 여기는 하나, 여기는 0개. 그러니까 y를 정역에,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y를 다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정역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 또는 빵개가 돼야지 1대1 함수고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되면 1대1 대응이고 두 개 이상 대응되면 그냥 함수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자, 항등함수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요 별거 없습니다. 항상 같은 함수. 항등, 항상 같은 함수. 뭐가 항상 같냐라고 하면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같은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걸 식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함수식으로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거니까 함수식으로는 저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니까 들어가니까 나오는 값이 같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로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요. 이거 항등원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줄여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i라고 많이 씁니다. i. 함수를 보통 f라고 쓰잖아요. 근데 f라고 안 쓰고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i라고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i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게 항등함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등함수냐? 그림으로 그려보면 1, 2, 3 y는 1, 2, 3 들어가는 값이 항상 나오는 값 같아야 되니까 항등함수는요 항상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입니다. 정의역이 x면 공역도 x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값,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으면 이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당연히 y는 x 위에 있어야겠죠. 그죠? fx가 x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으려면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고 0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프라는 건 점들을 모은 거잖아. 그지? 1,1, 2,1, 0,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점을 찍으면 저런 직선이 되고 그리고 정의역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저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죠.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y는 x 위에 있겠네요. 그죠? 항등함수는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수함수는 뭐냐? 라고 하면 상수는 컨스탄트의 약자 c를 많이 쓰는데요. c는 뭐냐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수, 항상 숫자 수,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 들어가는 값이 3개여도 나오는 값이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 들어가는 값에 상관없이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 상수함수는 정역에는 원소가 모두 다 들어갔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1, 2, 3이 들어갔어요. 전부 다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1, 1, 1. x에서 y로 가는데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냐? fx가 여기서는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1, 2, 3 때 다 1 나오니까. 그지? 아니면 보통 c라고 많이 씁니다. c가 컨스탄트의 약자, 상수의 약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고요. 자, 함수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1만 나오는 거 모든 x에 따라서 y가 항상 1만 나온다라고 하면 1,1 2,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3 1이니까 전부 다 이 위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는 fx가 1이 나오는 상수함수는 아무 말도 없으면 이 x가 실수 전체라고 합시다. 그지? 실수 전체면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항상 y가 1 나오는 거면 이걸 y는 1 또는 fx는 1이라고 하고 저 상수함수는 x가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의 항등함수는 항상 x가 평행합니다. 그리고 정역이 모든 실수가 아닐 때의 상수함수는 그 x가 평행한 직선 위에 점들을 찍은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합성함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집합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배웠죠. 자, 교집합과 합집합은 함수의 집합의 이름이 아니고 집합끼리의 연산의 이름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하여라 라는 거 교집합은 연산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시켜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행위를 교집합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합성함수는요. 함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연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도 집합 가지고 하는 연산의 이름이었다면 항등함수도 합성함수도 함수 두 개로 만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연산의 이름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냐?
합성함수라는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을 정의해야 되겠죠. 합성함수. 일단 합성함수 하려면 함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함수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 갑니다. 자, g라는 함수는요, y에서 z로 갑니다. 자, 함수 두 개를 써볼게요. 일단 그림으로 보면, 자, x라는 정의역을 갖고 y라는 공역을 갖는 함수가 f입니다. 자, x에 있는 원소를 보통 스몰 x라고 쓰고 y에 있는 원소를 보통 스몰 y라고 쓰니까 x가 이렇게 y로 대응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z는요, 희한하게 fx의 공역과 지금 f라는 함수의 공역과 g라는 함수의 정역이 같죠? 그죠? g는 어떻게 가냐라고 하면 저 g라는 함수는 y를 정역으로 갖고 z를 공역으로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g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자, 라지 y, 즉 공역에 있는 원소 g는 공역에 있는 원소 y는 g라는 함수 통해서 스몰 g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대응이잖아요. x가 들어가면 어떻게 y로 가는지, y가 들어가면 어떻게 z로 가는지를 대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x랑 z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꺼번에 중간에 y가 사라지고 x랑 z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해요. 즉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드는 게 편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1, 2, 3입니다. y는 2, 4, 6이고요. z는 5, 6, 7이고, 자, 1은 2로, 2는 6으로, 3은 6으로. z는 이게 이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된다. g라는 함수는 2가 7로, 4가 6으로, 6이 5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대응이 있을 때, 자, x에서 바로 z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1이 f를 통해서 2로 갑니다. 그리고 2가 g를 통해서 7로 가죠. 그죠? 그러면 결국 1이 7이랑 되는 거죠. x는 1, 2, 3이고 z는 5, 6, 7인데 1이 결국 7로 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 2 안 거치고. 자, 2가 6 갔다가 5로 가네요. 그럼 2는 5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되겠네. 3은 6 갔다가 5로 가네요. 그러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 함수의 이름이 뭐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그런데 저 새로운 함수, x에서 z로 가는 저 새로운 함수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하면 이걸 g 동그라미 f라고 할 거고,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합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g합성 f 함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왜 쌤 여기가 f예요, g인데 왜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g합성 f 함수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x가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럼 x가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가까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여기가 x잖아. f에 들어갔다가 g로 들어가는 합성함수는 f가 x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뭔 뜻이냐? f라는 함수에 스몰 x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 값을 다시 gx에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1이 들어가서 나오는 2를 다시 g로 집어넣어서 7로 만들어라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g, f, 1은 f1 값은 2잖아. 그지? 그래서 g2가 됩니다. g 값은 7이잖아. 그러니까 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에 1이 들어가면 7이 나온다. 1이 들어가면 7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합성함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x에서 z로 한꺼번에 가는 함수, 요걸 g합성 f라고 해요. 순서가 바뀝니다. 왜? x가 f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저렇게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연달아 두 번 태워 보냈을 때의 새로운 함수, 그 함수를 항상 G 합성 F 함수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러한 연산을. 왜냐하면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다 다르죠? 왜냐하면 정역이 X, 치역이 공역이 Y, 얘는 정역이 Y, 공역이 Z, 얘는 정역이 X, 공역이 Z니까 다 다르잖아, 그지? 치역 공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역, 공역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했어요. 아까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정역과 공역이 일단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함수 값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함수 값도 달라요. 1이 들어가면 얘는 6이 나오지만 얘는 1이 들어가면 얘는 7이 나오니까 다른 함수죠. 얘는 2가 들어가면 7이 나오니까 1은 아예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fx, gx, g 합성 f는 다 다른 함수고 이 두 개의 함수를 연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연산의 이름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4가 6으로 가지만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2, 7, 4, 6 함수가 정의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려봅시다. 얘 치역이 얘 두 개가 정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2, 4, 6, 8인데 3이 8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 가죠. 자, 앞에 보시면 자, 합성함수를 컴포짓 펑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일 때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이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f의 치역이 2, 6, 8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g의 정역이 2, 4, 6이라고 돼 있으면 2, 4, 6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자, 1은 7로 갑니다. 2는 7로 가요. 3은 가는 데가 없죠. 그죠? 분명히 요게 치역이에요. 2, 6, 8이 F의 치역. 그런데 G의 정역은 2, 4, 6이죠. 이 8이 G의 정역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F에서 나오는 값이라도 다시 G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다시 한번 합성함수라는 건 첫 번째 함수의 함수값이 다시 두 번째 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함수에서 나온 함수값이 두 번째 함수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 함수의 정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 나온 함수값은 바로 뭐냐면 그게 치역이에요. 그지? 첫 번째 함수 f의 치역이 첫 번째 함수에 나오는 함수값이 두 번째 함수 gx죠. 이거의 정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의 정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은 아까 우리가 집합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어떤 집합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f의 치역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f에서 통해서 첫 번째 함수를 통해서 가는 함수값이 다 g의 정역에 들어가 있으면 g의 정역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정의되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요거죠.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g합성 f라는 함수는 정의가 됩니다. 단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있으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 함수값이 8로 간다지만 이 8이 g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서 대부분 치역이 실수예요. 그리고 공역이 실수고 정역이 실수라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합성함수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을 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합성함수를 만드는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예제 보자. 밑에 예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fx가 2x-1이다. 그리고 gx는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합성해봐라 라고 하면, 자,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f 합성 g의 3 아니다. 두 번째는요, g 합성 f3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쟤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하는 건 g에다가 먼저 3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값을 다시 f로 집어넣으라 이 뜻입니다. 자, g에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g3은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이겠죠. g3 대신에 10을 쓰면 f10이겠죠. 자, f10은 2 곱하기 10 빼기 1이니까 19겠네요. 그래서 19가 나온다. 그죠? 그런데 g 합성 f3은 이렇게 되겠죠. f에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g에다가 f3을 대입해라 이거고, 자, f3 값은 여기에 3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5입니다. 그죠? 여기가 5입니다. 5. G5 값이 되고요. G5는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G5는 5의 제곱 플러스 2니까 26이죠. 쌤! G랑 F랑 합성한 거랑 F랑 G 합성한 게 똑같이 3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값이 다르죠. 자, 함수의 상등에서는 들어가는 값이 같은데 나오는 값이 하나라도 다르다면 그건 무조건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F 합성 G 함수나 G 합성 F 함수가 3을 집어넣었더니 달라집니다. 그죠? 분명히 둘을 합성했는데 다른 값이 나왔다. 이 얘기는 두 함수가 다른 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1번 합성 함수의 성질에서 첫 번째 이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웬만한 건 다 교환이 가능하다고 배웁니다. 덧셈과 곱셈은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같죠.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건 대부분 교환이 가능한데 교환이 안 된 연산도 배운 적이 있어요. 빼기가 그래요. 1-2하고 2 빼기 1이 다르죠. 1-1은 마이너스 1, 2 빼기 1은 1이잖아. 그지? 뺄셈은 교환이 안 됩니다. 덧셈과 곱셈은 교환이 되고요. 나눗셈도 교환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새로운 함수의 연산, 합성함수라는 연산은 두 함수를 순서를 바꿔서 합성함수를 시키면 새로운 함수가 생기는데 그 새로운 함수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순서가 바뀌면 함수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죠? 실제로 그리고요, 이걸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식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F 합성 G3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이거거든요. F 합성 GX에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F 합성 GX를 만들 수 있는 거죠. F 합성 GX는 뭔데요? 라고 하면 F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GX가 뭐냐면 이 식을 그대로 대입, 동그라미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동그라미. GX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F의 GX는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fx가 2x-1이니까 fx제곱 플러스 1은 자, 합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합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2x-1이고 요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이 대입된 거라고 생각하면 요 똑같은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2배의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2x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바로 뭐냐? f 합성 gx의 수식이 되는 거죠. 함수식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함수식을 합성시켜도 상관은 없다. 근데 합성이라는 게 결국은 대입이에요. 대입.
그리고 f 합성 g에 3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에 3을 집어넣은 f 합성 g 3값은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9, 2, 18에 1 더했으니까 19가 됩니다.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함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실제로 그 값을 대입하셔도 되지만 아니면 함수식을 만드셔서 함수식도 마찬가지 대입이죠. gx 대신에 gx의 함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을 대입해서 fx에 대입한 다음에 함수식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 잘 생각해봐요. fx가 2x-1이고 gx가 x제곱 플러스 1인데 둘을 합성한 함수식은 2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성함수 성질 중 첫 번째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H 합성 G 합성 F H 합성 G의 합성 F 뭐다? 결합이 성립된다. 그지? 결합 성립합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순서만 안 바뀌면 되고 연산의 순서는 뒤에 거하고 앞에 거도 됩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도 돼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연산은 순서에 상관은 없습니다. 단 연산의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뒤에 있는 합성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앞에 있는 합성함수를 해도 되고 앞에 있는 합성함수를 먼저 연산하고 뒤에 있는 합성함수를 연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함수, 재료가 바뀌면 안 돼요. 재료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되지만 연산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겁니다. 세 번째 f에다가 항등함수를 이게 i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를 합성한 거나 i에 f를 합성한 거나 전부 다 f가 나옵니다. 뭔 뜻이냐 라고 하면 야, 이렇게 생각해봐. fx가 2x-1입니다. ix는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입니다. 그래서 f 합성 ix는 실제로 f라는 함수에 ix를 대입하는 거고요. ix는 x니까 여기다가 x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fx네요. fix는 fx랑 같습니다.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 1 나옵니다. 2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에다 들어간 게 똑같으니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1, 2, 3이야. 얘가 i입니다. 그러면 1, 2, 3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f라고 하면 얘가 a, b, c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자. 라고 하면 i는 무조건 들어가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바로 1은 1로 이렇게 가는데 쌤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f 합성 i라고 한다고 했어요. 순서가 바뀐다고. 왜요? x가 i 가까이 i에 먼저 들어가니까 순서가 i 바로 오른쪽에 x가 있는 거고 그게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 뭐냐라고 하면 1이 들어가서 b가 나오죠. 2가 들어가서 c가 나오죠. 3이 들어가서 a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f잖아요. 1 들어가 b, 2 들어가 c, 3 들어가 a 1 들어가 b, 2 들어가 c, 3 들어가 a 그지?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건 항상 똑같은 함수를 나오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역함수. 아까 역함수 정의했습니다. 그죠? 역함수 1대1 대응일 때 이쪽으로 가는 걸 F라고 하면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한다. 그게 역함수입니다. 거기 12번에 적혀 있어요. 함수 fx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면 줄 쳐주세요. 1대1 대응이면 y의 원소,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y는 fx인 x의 원소 x가 단 하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니까 y 하나 x 하나 대응되니까 x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라면 y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함수를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함수를 f 역함수라고 하고 그걸 인버스라고 표현한다.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치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1대1 대응인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역함수 구하기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웠지만 들어가는 게 x, 나오는 게 y라고 배웠죠. 그죠?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함수들을 들어가는 x 나오는 값을 y라고 해요. 그냥 함수를. 근데 꼭 함수가 x가 들어가고 y가 나오는 값일 필요는 없어요. x, y의 관계식 자체가 함수가 되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가시면 이 x가 혼재돼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x가 들어가는 것, y가 나오는 것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함수식을 쓸 때는 항상 y도 정리해 줍니다. 얘도 함수이고요. 얘도 함수이고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것도 함수입니다. x에 얼마가 들어가면 여기에 1이 들어가. 그럼 y는 2 곱하기 1에서 1 빼니까 1 나오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1 들어가면 y 플러스 1은 2배의 1이니까 2가 되고 넘기면 y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둘 다 분명히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식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항상 들어가는 게 x 나오는 게 y니까 얘는 들어가는 값에 1을 집어넣으면 바로 y가 튀어나오는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암산이 안 되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함수는 y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무슨 fx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값이 딱 y가 나오는 거니까 항상 모든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하고 무슨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함수식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y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본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없네요 예시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여기 있고요. y가 여기 있는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여기도 x가 돼야겠네. 그지? 그리고 얘가 1이 1로 갔습니다. 2가 3으로 갔고요. 3은 5로 갔다 합시다. 이거. 자, F1은 1이라고 쓰면 돼요. F2는 3이라고 쓰면 돼요. F3은 5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 이렇게 가는 걸 역함수라고 정의했죠. 이게 F면 F 역함수는 자, 역함수에다가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역함수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역함수에다가는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쌤 그럼 이렇게 되네. 쌤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A이면 F를 통해서 B가 나오는 거니까 A랑 B랑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역함수를 통해서 가면 B가 들어가면 A가 나오네요. 그래서 역함수에다가는 B가 들어가면 A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둘은 항상 만족하겠네요. 자, 기억해 두세요. FA가 B면 FA가 B이면 결국은 F 역함수에 B가 들어가면 A가 나온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y는 fx라는 함수식에 x가 a, y가 b인 거니까 즉 a, b가 fx 위에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는 값이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함수는요 들어가는 값이 x 나오는 값이 y니까 역함수도 들어가는 값이 x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b, a라고 써야 돼요. 이게 x, 얘가 y예요. 이걸 이렇게 써요. 앞으로 함수 y는 fx 이렇게 쓰고요. 역함수도 함수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씁니다. 왜? 모든 함수는 들어가는 값이 x 나오는 값이 y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b가 들어가는 값이니까 x가 b인 거고 나오는 값 y가 a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 y는 fx에 a, b가 꼭 있다면 함수 y는 f 역함수에는 b, a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요게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a, b가 fx 위에 있으면 b, a는 역함수 위에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그 역함수의 성질들 있죠. 역함수의 성질들 일단 역함수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봐봐.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서 3이 나오고 3이 들어가서 5가 나오는 건 보통 이런 식이에요. 함수 fx가
2x-1일 때, 그지?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들어가면 5 맞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fx는 2x-1로 쓰면 뭐가 들어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얘를 y라고 쓸게요. 보통 나오는 걸 y라고 쓰니까, 그지? 그래서 y는 2x-1로 써져 있어요. 이게 fx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는 들어가는 값이 x가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값이 되고 얘가 나오는 값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역함수 들어가는 값이 x 나오는 값이 y가 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x 나오는 게 y면 여기서 y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x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x와의 역할을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x를 바꾸세요. 그냥 x를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y로 정리하는 게 함수를 정리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넘겨. 그래서 x 플러스 1 얘가 2y입니다. y로 정리할 겁니다.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여기에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들어가면 5가 나오죠. 여기에 1이 들어가세요. 1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3이 들어가세요. 2 나오죠? 5가 들어가세요. 3이 나오죠. 이 식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거기에는 y는 fx를 x에 대해 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y는 fx 있죠? 거기에 다시 쓰세요. fx 그래서 xy를 바꾼다. xy를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y로 정리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씁니다. 거기에 역함수 구하기 10페이지 제일 밑에 x에 대해 푼다, xy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꾸세요. xy를 바꾸고 y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xy를 바꿉니다. 그리고 y로 정리하시면 역함수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역함수의 성질 잘 적혀 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쌤이 역함수의 성질과 역함수의 그래프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함수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함수의 두 번째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